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쉼표를 찍어드리는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의 전부가 대인관계 스트레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간 쌓였던 경험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지 않아야겠다. 어떤 현상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고 해석하느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사한테 질책을 받았을 때 그걸 졌다, 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됐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보니 회사 생활에서 쌓인 여러 가지 관계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경험이 집적이 되다 보면 마치 내가 파워게임에서 이용당하고 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속상해가지고 씩씩거리다가 집에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더라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과하게 행동했을까?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속고 당하고 이용당하고 원치 않는 경험들이 집적이 되면서 일련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트라우마라고 정의하는 거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나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기억들이 집적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라는 일종의 도식이 생깁니다. 도식이라는 표현 학자마다 이론의 방향에 따라 너무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경험적인 수준으로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나한테는 트라우마가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고 내 성격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 트라우마적인 반응을 해석을 해보자면 그게 필요한 선택이었다. 얼마 전에 스토킹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스토킹 피해자는 이런 스트레스를 보고합니다. 나는 예전에는 아무 걱정 없이 내 집에서 나가서 학교와 직장을 출퇴근 등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가는 동선이 누군가에게 감시가 당하고 연락을 하는 게 내 연락처를 주고받는 게 다른 사람한테 혹시라도 전달이 돼서 일상에 침해를 받고 가해자 스토커가 나의 연락처를 다시 알아서 연락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나한테는 알람 신호로 늘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일상의 범위가 줄어든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도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이처럼 생존하기 위해서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옵션이 생긴 거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스스로를 토닥여주고 수용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상담은 내 내면을 내가 들여다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 나에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양상을 들여다보면 이게 성장점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 생존 양식이 나의 일상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굉장히 눈을 부라리면서 엄청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는 분이었다. 근데 상사가 마치 비슷한 인상을 가지고 나한테 말을 하면 막 식은땀이 나고 무서워지고 막 말을 더듬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온 일종의 스트레스가 회사에서도 벌어지는 거죠. 그 부분에 집중하게 돼요. 전체를 보는 여유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가끔은 주변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제가 시나리오를 펼쳐본다면 그 아버지의 눈빛과 비슷한 눈빛을 가진 상사가 너무 무서워서 전화를 여러 번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서 다른 사원한테 왜 이 사원 전화 안 받냐? 야, 부장님이 너 계속 전화 안 받는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에서 불편함이 초래가 될 수 있잖아요. 나도 그걸 원한 건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존중받지 못하면 막 치밀어 오르면서 분노가 분노 장애 정도의 화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우울해지거나 자책을 반복하고 또 분이 풀릴 때까지 일에만 몰입한다든가 어떤 사람을 계속 쪼면서 힘들게 한다든가 어떻게 스트레스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 나의 마음은 어떻게 힘든지 주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일들은 회사나 가정에서 많이 일어날 텐데 더 멋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과거의 나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과의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진짜 극명하게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지켜보는 작업이 일단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상에서 어느 수준 정도로 일어나는 것이 무난한 것인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 나는 그 상황에 나의 반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두루두루 무난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관점도 탑재돼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옆에 있는 동료가 세진 씨 오늘 날씨 참 좋지 않아요? 오늘 온도가 26도까지 올라가던데 진짜 더울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보통 날씨 얘기는 날씨 자체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과 쉽게 대화하기 위해서 건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날씨 자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죠. 일반적인 관점이라는 부분에서 이해도가 떨어지면 저 사람이 날씨 얘기를 하네? 덥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동료가 말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말하면 무난한 것인가? 그러게요. 진짜 덥더라고요. 회사가 요즘 에어컨을 안 튼다고 하는데 좀 빨리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많이 더우세요? 다들 요즘 춥다고 하던데 누구 씨는 더위를 많이 타시나 봐요. 이렇게 말을 건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화를 시도해서 상대방이 너 스무스하게 들려. 그 정도면 대화 잘한 거야. 이런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걸 너무 모르고 살았지? 하는 분들은 아마도 대인관계에서 오가는 이 감정적인 교류라든가 상대방의 정서적인 니즈, 내가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했느냐에 따라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또래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주 학습이 되면 될수록 발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무서움이 많고 거절감이 높아지면 그 부분을 계속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될수록 그 고통은 다른 데서도 더 커져요. 결국 직면해야 된다는 건데 고통이 크면 클수록 직면을 혼자서 하는 힘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참 어려워요. 스스로 너무 탓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부분을 인정하시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주위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게 마음의 습관을 들이는 일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 트라우마를 이길 만한 만큼 반복돼야 된다는 건데요. 가끔 가다가 일터에서나 이 험난한 전쟁터에서 자네 이럴 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부드럽게 얘기해주는 선배를 보면 감동받지 않아요? 또 종교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경험할 때 울컥울컥 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내가 수용되는 경험, 돌봐지고 또 훈련되는 좋은 경험을 반복을 해야 일터로 복귀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럴 환경이 이 현대 사회가 많이 부족하죠.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 타인의 호의를 사기가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상담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나의 경험을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인 데로 재구성하는 데는 아주 좋은 경험의 장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3자적인 관점이 있어야만 이 나의 틀에서만 보지 않고 일반적인 관점을 키워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야 현재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나는 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더라. 나의 착각이었더라. 혹은 진짜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맞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진짜 내가 문제가 맞더라. 혹은 문제가 아니었더라. 등등등등을 파악하려면 3자적인 관점을 많이 수집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나한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인생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 프레임 밖에서 벗어나서 보게끔 하는 거는 무의식은 그렇게 보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해요. 일종의 아주 관성이 짙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3자가 함께 해주는 경험이 꼭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